음. 그러니깐 그래프 문제는 쉽다고 하시는 친구들은 엄청 쉬워하고요. 음. 학생들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깐 단연컨대 내가 제일 어려운 함수가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함수가 딱 두 개 있거든요. 이차 함수랑 삼각함수인데요. 내가 왜 이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워하느냐. 이차 함수는 랑 삼각함수는 유일하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3번 배우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차 함수도 중3 때 한 번 배우고 고1 때 한 번 배우고 기하 벡터에서 포물선으로 한 번 배우죠. 3번 배워요, 이차 함수. 삼각함수도 중3 때 삼각비로 한 번 배우죠. 삼각함수 그래프로 수1 때 한 번 배우죠. 그다음에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하고 미분적분 할 때 이제 삼각함수 미분적분까지 하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고등과정에서 3번 배우는 함수가 삼각함수가 이차 함수가 유일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 만약에 삼각함수하고 이차 함수가 쉬웠으면 한 번 배우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겠지. 그렇잖아. 근데 3번씩이나 배우거든. 그러니깐 굉장히 어려워한다. 고런 점들을 쪼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질문 쭉쭉쭉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네네. 22 번하고 31 번도 질문 네.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자 삼각함수는 그러니까 기본형이죠. 요게 삼각함수 기본형. 최대값이 절대값 a죠. 절대값 a가 되시니깐 양수 a라고 했으니 a는 2가 나오시겠고요. 주기는 절대값 b분의 a잖아요. 그쵸. 근데 b 자리에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요 녀석이 주기가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은 요렇게 되고요. 파이 약분해서 계산하면 4b가 나오네요. b는 2분의 1이 되시겠네요. 더하면은 정답 5번 아닌가요? 음. 7번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계산 실수 같아. 그지? 16번. 자, 제한된 범위에서 요 친구가 인제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 음. 짝수 공식 쓸게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하시게 되면 A는 1이고 C가 요거죠. 자, 그러면은 식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코사인 또는 사인으로 통일하는 것이 조금 좋기 때문에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어 주시고요. 통일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5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이 친구가 0이 아니죠.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0 이상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양변에 이제 2차 분홍식이니까 최고차 계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 마이너스를 곱해주고요. 굳이 치환을 안 해도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요 녀석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범위가 사이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2분의 1과 2 사이가 된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잘 봐요. 이미 코사인이라는 요 사인이라는 녀석은 0하고 치역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2보다 작아지세요라는 요 조건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키가 딱 봐도 180이지. 선생님 키 보고 200m보다 작으세요 이러면은 뭐 그거 어쩌라고 이러잖아. 그렇죠. 어쩌라고잖아. 이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요 부등식 삼각 부등식은 삼각함수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요 친구가 y는 2분의 1보다 어떻게 되는가? 위에 있는 x좌표 범위 찾으셔가지고 선대칭과 점대칭을 잘 이용해주면 됩니다. 자, 2파이 파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여기가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서 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가 언제다? 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가 30도일 때죠. 자, 선대칭 이용해 주시면 이쪽이 6분의 5파이가 되시니까 자,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세타의 범위가 30도에서부터 150도일 때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0도에서부터 150도까지니까 더 하시게 되면 4배 한 다음에 더 해야 되죠. 4배 한 다음에 더하면은 정답 7파이가 되시겠네요. 알지? 아니구나. 4베타가 6분의 20파이고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2파이가 되니까 계산을 하시게 되면 3파인가요? 정답 3파이 맞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간단한 계산 문제였어요. 자, 여기가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17번
방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테크닉을 썼을 때 이게 화들짝 놀래요, 애들이.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방부등식의 가장 기초는 인수분해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선대칭을 이용하면요.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 Everybody say 무슨 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 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냐? 자, 선대칭을 이용하시면 어떻게 돼? 이쪽도 윗깔이 같죠? 여기 90도죠. 그럼 45도, 45도로 같아야 되죠. 선대칭. 그래서 1대1대 루트 2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주기가 얼마요? 절대값 B분의 2파이거든.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리고 여기 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는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B분의 2파이고 또 친절하게 어디까지 그려라. 그럼 B분의 파이까지 그려라. 주기의 절반만 그렸잖아요. 여기 B분의 파이입니다. 여기 길이가 얼마다? 그럼 B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1대1대 루트 2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쪽 길이가 루트 2B분의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대1대 루트 2. 루트 2를 나누면은 밑변과 높이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넓이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 친구 삼각형 넓이가 5AB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은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렇죠? 이 친구 넓이가 4일 때, 그렇죠? 이 녀석의 넓이가 4일 때, 16B 제곱이 파이 제곱이니까 4B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파인데 B 양수라고 했으니 B는 4분의 파이겠네요. B는 4분의 파이고 B가 4분의 파이면 요 녀석이 또 넓이가 4잖아요. 요 녀석의 넓이가 4. 요것도 잘라 붙이면은 얘 정사각형이죠. 요 넓이 잘라 붙이면 정사각형이면 요 정사각형 넓이도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나오겠어? 2 나온다고. 그래야지 요 삼각형의 넓이도 4, 요 정사각형의 넓이도 4. 그러면은 진폭이 y는 a니까 진폭도 2 나오죠. 그렇죠. a는 2다. 더하시게 되면 정답은 3번이 정답. 4가 아니라 8이라고요? 아, 그러네. 응? 4 맞는데? 4 맞아요. 여기 넓이가 4. 잘라붙여 여기 넓이 4 맞죠? 그지? 됐죠? 다음. 요거 조금 많이 물어보더라. 요 22번. 요 문제. 예전에 이제 절대값 얘기도 했었죠? 절대값 얘기. 그래서 요거 잠깐만 봅시다. 잠깐만 요거 fx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요거 y로 잠깐 바꿀게. 일단 첫 번째 사용할 공식은요.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요거 일단 먼저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사인 제곱 x입니다. 플러스 k. 자,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 사용할 공식.
a제곱의 루트는 뭐다? 풀마 a가 아니죠. 절대값 a라는 거. 절대값 a입니다. 요거 절대값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둘 중에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게 좋겠죠.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꿉니다. 그러면 사인으로 통일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내림차순을 하기 전에 이 친구 바로 여기서 치환해 버릴까요? 치환할게요. 사인 x를 치환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곡선을 치환할 때는 항상 뭐에 주의하셔야 된다? 치역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 녀석의 치역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사이가 되죠. 그래서 치환된 y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절대값 t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2 요렇게 된다면 요 녀석은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절대값 함수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t제곱과 뭐랑 같다. 여기서 이용하는 것도 하나 더 나오죠. 절대값 x의 제곱과 절대값 그냥 x 제곱이 값이 같다. 공식 요거 3개를 씁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는 공식들이 좀 많으니까 질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들 본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t 플러스 k 플러스 2 요거 그린 다음에 어떻게 돼? 그린 뒤에 x축 대칭해서 y축 대칭해서 그리면 되죠. x가 0 이상인 거 그린 다음에 y축 대칭. 요거 예전에 절대값 함수 한번 개념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대칭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녀석 일단 1사분면 쪽에서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1사분면, 4사분면 쪽에서 먼저 그려보면 1사분면, 4사분면 쪽에서 먼저 그려보신다면 자, 요 녀석은 대칭축이 t는 4분의 1이죠. 그리고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입니다. 어이구, 마음에 안 든다. 자, 요렇게 되나요? 자, 얼추 요렇게 그립시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요 그래프는 4분의 1일 때부터 t가 1일 때까지 요 일부분이 그려지죠. t가 0일 때는 4분의 1칸 떨어져 있고 얘가 4분의 3칸 떨어져 있으니까 1일 때가 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더 최소로 그려집니다. 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t가 1일 때 최소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이제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으악.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게 되면 반대쪽 대칭축은 t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반대쪽에서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요때 최소 값은 그럼 뭐가 되겠고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요 친구의 값이 16분의 23 요렇게 된다고 하니까 계산을 하시게 되면 k 값은 16분의 얼마야? 23, 7 요렇게 나와요. 그렇죠. 16분의 7 나오시게 되고요.
k가 4분의 1일 때 최대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4분의 1 때도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시면 4분의 1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7 더하기 2니까 싸그리다 16분의 1로 통분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7 플러스 32 되어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얼마냐? 음, 답이 16분의 계산이 왜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 뇌정기 41이죠. 그래서 요 최대값 더하기 k가 16분의로 통분되어 있죠. 7 더하기 41이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16분의 48이 되어서 정답은 3이네요. 어우, 계산이 좀 지저분하네. 그죠? 요거 그래프를, 치환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깔끔하게. 사실상 2차 함수, 문제죠. 그렇죠. 삼각함수 문제인 척하는 2차 함수 문제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죠. 2차 함수 정말 어려운 함수고요. 그 다음에 29번은요. 자, 29번도 이걸 자꾸 물어보네요. 네,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짝수 공식 이용해서 이 친구가 이제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 하시면 되겠죠. 짝수 공식 이용하시면은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6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가능하면은 2로 나눠주고 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차 계수, 2차 부등식은 최고차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부등호 방향 주의하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플러스 인데 물론 요거 이제 부등식 바로 풀 수도 있지만 자, 요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잘 봐. 사인 세타의 범위가 이미 치역이 결정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녀석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미 뭐다? 이미 양수입니다. 이미 양수예요. 그럼 이 친구 우변의 녀석만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더 크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똑같죠? 아까 전에 근이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아까 전이랑 근이 똑같이 나오잖아. 2분의 1보다 클 때. 근데 아까 전에는 이상이었고, 그쵸? 2분의 1 이상이었고, 얘는 경계 제외겠죠?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왠지 아까랑 똑같은 것 같지? 기분 탓이죠? 자,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예요. 3배 해서 더하면 6분의 8파이니까 6분의 8파이. 3분의 4파이. 정답 4번. 하시면 됩니다. 됐죠? 31번. 음, 음. 그러니까 요거를 나올 때마다 틀리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아싸리
그냥 외우세요. 자, 요 유형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2차 부등식은 그 요 A의 부호하고 요 판별식의 부호를 이용해서 따져서 풀죠. 자, 그런데 제한된 범위의 2차 부등식의 경우는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해서 풉니다. 즉 얘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은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판별식 해서 답 나오던데요? 아, 그거는 운이 좋아서 맞은 거야. 자, 얘도 이렇게 볼까요? 당연히 이 친구도 sin x를 t로 치환을 해서 풀겠다라고 보시겠지만 조금 기존의 2차 부등식과 다른 점은 이 친구는 곡선입니다. 요 제한된 범위 여기에서 어떻게 돼? 모든 t에 대해 2차 부등식 얘가 성립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써서 풀었다면 아마 K값이 틀렸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 문제 틀렸던 친구들은 거의 내 예상인데 판별식을 써서 틀렸을 거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의심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판별식 써서 틀렸다. 그 얘는 판별식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 제한된 범위에서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 좌변의 부등식이 말이야. 이 좌변의 부등식이 함수로 그려보면 대칭축이 2인데 이 제한된 범위에서는 경계값이 왼쪽에 이렇게 있죠. 1일 때가 최소고요. 이 친구 어떻게 되는가? 이 최소값만 어떻게 되는가? t축이죠. x 대신 t를 썼으니까. 이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가? 0 이상이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치? 시작점만 살짝 x축 위에 있거나 살짝 위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최소값은 f1이죠.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계산하시게 되면 요 녀석이 0 이상이면 되고 슬쩍 2항에서 계산하시면은 요렇게 되니까 K의 최대값은 정답 1번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판별식 충은 극혐이에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판별식을 씁시다. 34번은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2차 함수는 축과 대칭성을 이용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축과 대칭성을 이용을 한다면 여기 보여요? 이 빨간색 선에 선대칭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색칠된 영역도 그치? 색칠된 영역도 요 사인 함수도 요 축에 대칭되죠. 선대칭됩니다. 그럼 요 선은 뭘까요? x가 언제일 때다? 요 3과 9의 평균일 때다. 그쵸? 그럼 3과 9의 평균인 x는 6에 대칭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요 친구도 쓱 내려주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가 선대칭과 점대칭에 의해서 여기 선분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그러면 3등분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쪽 좌표가 요쪽 좌표를 각각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얼마니까? 8이니까. 아, 요 사인 함수의 주기가 b분의 2파이로 계산하시게 되면 b양수예요. 8로 계산이 되는데 아하, 요 b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b값은 4분의 파이죠. 그렇죠? 4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는 선대칭과 점대칭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말이 쉽죠?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B의 길이가 얼마니까? 요 가로로 된 길은 x좌표 차죠.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넓이 힌트죠. AB의 길이가 6이니까 요 높이가 얼마 나온다. 요 높이가 6루트 2가 8루트 2가 나오나요? 8루트 2. 그러면 A 좌표가 나옵니다. A 좌표가 3,8루트 2가 돼요. 그렇죠? 대입합시다. 그냥 뭐 하자. y는 a sin b 값도 구했겠다. 뭐 해버립시다. 대입을 합시다. 아, 근데 여기 좌표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어떤 좌표를 집어넣는 게 조금 낫겠냐면 요거 1,3면 좌표를 넣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요 a 다시를 집어넣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요 선대칭 이용해가지고 a 다시가 선대칭 이용하면 1,8 루트 2니까 요게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하죠. 요 친구를 때려 넣읍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8 루트 2는 a sin 45도가 되니까 얘는 a 곱하기 2분의 루트 2 되시니까 a는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구해야 돼요? b분의 a죠. 이 b분의 a는 계산하시게 되면 16 곱하기 4가 64예요. 암산돼야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45번은 자, 그래프 문제네요. 사인 3x 플러스 b 제한된 범위에서 그려야 되겠네요.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주기가 얼마야? 잘 그려야겠죠. 주기가 얼마요? 주기가 3분의 2파이죠. 120도네요.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 주기가 몇 번 그려진다? 3번 그려지겠죠. 그렇죠? 주기가 3번 그려져요. 빡시 그려볼까요? 주기가 3번 그려지겠네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주기가 3번 그려집니다. 여기가 3분의 2파이. 알지? 여기가 2파이죠. 2파이, 여기가 주기 하나짜리 3분의 2파이, 한 번 더 그리면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고, 또 반에 반 하시게 되면 3분의 파이죠. 그렇죠? 3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가 되겠고, 여기가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y는 9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요게 근데 요거 그린 거야. 요 친구는 뭐를 그린 거냐면 지금
요거는 뭐를 그린 거냐면 기본형인 a sin 3x를 구한 거고, 요 친구가 평행이동이 b만큼 됐으니까, 그쵸? 평행이동이 b만큼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y는 b로 바뀌겠구나. 여기가 최대값은 a 플러스 b,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시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y는 9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온다면 요 a 플러스 b가, 그러니까 요거 이용한 거야. y는 9와 교점이 3개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하시면은 a 플러스 b가 9가 되거나 a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9가 돼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y는 9가 되어서 교점이 하나, 둘, 3개 되는 거. 아니면 요렇게 되어서 얘가 이제 9가 되어 가지고 교점이 하나, 둘, 3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밑에 식이 이제 9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y는 2가 여기 있을 텐데 교점이 빵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 요 밑에 식은 맞지 않고요. a 플러스 b가 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것은 요 친구 식이 뭐다? y는 9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점이 7개 되는 경우가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죠. 요때밖에 없습니다. 교점이, 그렇죠? 교점이 7개 되는 경우가 요 경우밖에 없죠.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b가 2가 되셔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죠? b는 2다. a는 7이다. 곱하면 14다. 그렇죠? 다시 교점 3개, 6개, 7개, 6개, 3개 순으로 바뀝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프 그려보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 항상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는 항상 좋은 문제니까 틀리신 친구들은 꼭 연습해야 되겠구나. 문제 넣을 때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를 많이 넣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때가 굉장히 좀 곤란하죠. 곤란한데. 자, 요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두 부등식 연립된 거라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필기를 합시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a 곱하기 b가 음수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다. 이거 동일한 해석은 a, b가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은 얘가 마이너스고, 앞에 식이 마이너스면 뒤에 식이 플러스다. 얘를 이제 좀 깔끔하게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x-8이 양수고 코사인 x-2분의 1이 음수거나, 또는 2x-8은 음수고 코사인 x-2분의 1은 양수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되죠. 위의 식은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고, 밑에 식은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다.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다.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은 코사인이 2분의 1 될 때가 3분의 파이죠. 요 3분의 파이보다 어떻게 돼? 작아진다. 요 친구죠. 그렇죠? 열린 구간 파이일 때까지니까. 요 밑에 식은 3분의 파이에서부터 x가 파이일 때까지. 자, 요렇게 나오시게 되구나.
또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이 2의 세제곱보다 작으면서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다. 위의 식은 x가 3보다 작다. 밑의 식은 0하고 3분의 파이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립을 하시게 되면 이제 요 식만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해서 풀면은 어떻게 된다. 수식점 그리면은 첫 번째 식은 3하고 x가 파이 사이가 되거나 또는 두 번째 식에서는 수식점 그리면은 0하고 3분의 파이 사이예요. 그러니까 얘의 근사값이 한 1점 뭐식이잖아. 요 녀석이 근사값이 1점 뭐식, 얘의 근사값이 3.14잖아. 수식점 그려서 연립해 보세요. 요렇게 나옵니다. 만약 연립이 이게 안 된다. 수식선 안 그린 거야.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따지면은 A가 0, B가 3분의 파이, C가 3, 여기가 파이 되시는 거니까 B-A는 3분의 파이고 D-C는 파이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3번이 정답이 돼요. 됐죠? 오늘 벌써 다 풀었네. 벌써 다 했네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수학상 얘기 좀 할게요.
네, 착석합니다. 네, 다들 오셨나요? 음,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지난 시간에 좀 덜 했던 거, 덜 했던 것들 좀 합시다. 바로, 중선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 중선 정리는 언제 쓰느냐? 중선의 길이를 구할 때 씁니다. 그러면 중선이 뭐냐? 한 꼭지점과 요 중점을 이은 선이죠. 그렇죠.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고,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쪼개진 선분의 길이는 알파벳 4개로 나타낼 수 있죠. A, B, C, D라고 했을 때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은. 근데 이제 이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 이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중3 방식으로 푼다면 피타 3번 돌려야 돼요. 그러면 식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만만한 점을 좌표 평면 위로 옮기는 거지. 요 그래프에 요 삼각형의 중점을 좌표 평면 위로 올리게 되면 요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A, B, C 그리고 중점을 M이라고 뒀을 때 요 꼭지점들을 좌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C 좌표를 A, 0이라고 두면 B 좌표는 마이너스 A, 0이 되고요. 자, A 좌표는 B, C라고 둡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뭐를 증명하면 되냐면 중선 정리 결국에는 AB 제곱과 AC 제곱은 2배의 AM 제곱과 BM 제곱이 된다는 걸 구하면 되겠죠. 일단은 AB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시면은 쉽게 풀립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X좌표 차와 Y좌표 차를 피타 돌린 거에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C 제곱은 마찬가지로 X좌표 차와 Y좌표 차를 피타 돌리시면 되고요. 제곱하시면 근호 없어지죠. 전개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녀석이 생큐하게 소거가 되면서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m 제곱과 bm 제곱을 구하시게 되면 am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bc를 피타 돌린 거고요.
요석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BM은 가로로 된 길이니까 X좌표 차의 제곱 하시게 되면 얘가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입니다. 2배 하면 같아지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해석기하의 장점, 보조선이 필요 없다. 그리고 공식만 넣으면 다 증명된다. 그렇죠? 닮음 뭐 이런 거 뭐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식으로 조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요거 중등과정까지 합쳐서 중학교 거 살짝만 정리를 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중점 또는 중선이 주어질 때 주로 사용하는 성질들 좀 말씀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일단 필기부터 하시고. 잠시 필기하시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원방위 숙제죠. 걱정이 됩니다. 원방도 설명을 해야 돼. 원방도 설명을 해야 되고 자체 방정식도 설명해야 되고 혹시나 모르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설명해야 되고 훌륭하구만. 다 필기됐죠? 자, 중점도는 중선이 주어질 때 사용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점 연결 정리예요. 중점 연결 정리. 이것도 설명을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점과 중점을 이으면 어떻게 된다? 평행선이 됩니다. 와우. 그리고 중점에서 평행선을 갈기면 중점에 떨어집니다. 약간 맥락이 다르죠. 요게 요 보조선을 잘 못 긋습니다. 언제 잘 못 긋느냐? 자, 여기에 3등분선을 딱 그어. 3등분선. 자, 여기에 중점을 딱 찍어요. 중점을 딱 찍었을 때 몇 대 몇이냐? 이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1대 3이 됩니다. 요 길이가 1대 3이 된다는 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보조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점과 여기 중점을 이을 수 있느냐. 그러면 평행선이 생기거든요. 요 보조선을 긋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대 2 닮음이 생기죠. 그래서 요쪽 길이 B가 1대 2가 되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2대 4 닮음이 되죠. 1대 2 닮음이니까.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1대 3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 요 보조선을 긋더라도 놀라지 마라. 아니, 내가 그을 자신은 없더라도 답지 보고 요 보조선이 중점 연결 정리였지 정도는 이해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요 보조선을 그을 용기는 없지만 답지 보고 이해는 하셔야 돼. 그잖아. 그럼 언젠가는 풀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뭐다? 외심이다. 이것도 몇 번 썼었죠. 이것도 한 우리 수업 시간 중에 한 이번 달 2달 안에 적어도 한 2번 정도 2번 이상 쓴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마지막 아까 했던 중선 정리. 마지막 네 번째가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은 뭐다? 무게중심이다. 참고로 삼각형의 수선의 교점 뭐다? 요 수선의 교점. 수심이라고 해요. 삼각형의 각이등분선의 교점이 이거는 성질이죠. 내심이고요. 삼각형의 오심은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꼭 알아둡시다. 요 정도 정리를 해두고요. 삼각형의 오심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있어요. 방심은 방심하면 나와요. 죄송합니다. 방심은 또 뭐냐고요? 죄송해요.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을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요 연장선과 접하면서 한 변과 접하는 요 원의 중심이 뭐다? 방심이에요. 방심은 그럼 한 삼각형에서 방심은 몇 개 나올까요? 삼각형 하나에서 방심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하겠죠. 요렇게도 존재하고 요렇게도 존재하겠죠. 이해되니? 그치. 3개 존재합니다. 방심은 방심하면 나오고요. 알았어, 안 할게요. 방심은 요 접선의 길이 같다는 것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길이 같고 요쪽 길이 같고 x로 같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의 둘레, 요 삼각형의 둘레가 2a가 된다. 요 2x가 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친구 이렇게 더한 거를 잘라서 접으면은 요 삼각형 둘레하고 똑같아요. 뭐 요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방심은 잘 안 다루니까. 삼각형의 오심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원방을 합시다. 자, 원의 정의는 뭐였죠?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동점 P의 자치죠. 그쵸? 여기에서 한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렇지? 그럼 원의 방정식은 뭘까? 원의 방정식은 요렇게 하면 중학교 원이잖아요. 그치? 얘를 어디 위에 올렸다?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은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가 예전에는 반지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서 원의 중심의 좌표도 아셔야겠죠. 점이 뭘로 바뀐다? 좌표로 바뀐다.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둔 다음에 항상 우리는 동점을 자치 구할 때 X, Y라고 두죠. 그래서 요 녀석 중심을 A, B라고 잡고 동점 P의 좌표를 X, Y라고 잡은 다음에 요 OP의 길이가 두 점 사이 거리로 나오시게 되고요. 반지름 R로 일정하다는 거겠지. 그 양변 제곱을 탁 하시게 되면 요렇게 되는데 얘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특징은 요 우변이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돼요. 0이 되셔도 안 돼요. 0 되면 점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우변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원의 방정식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항상 원이 되시려면 우변이 0보다 크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 기표일도 잠깐만 설명을 하죠. 건방의 기표일. 자, 기본형은 뭐다? 항상 중심하고 원점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처음에 요 녀석을 그리는 걸 연습시킵니다. R제곱.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R 대신.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표준형은 평행 이동시키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하면 표준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요 녀석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전개해서 이항하면은 일반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형은 어떻게 되냐? 전개하면 나오고요. 자, 요렇게 되죠. 요 식은 일반형이기도 하면서 뭐이기도 하다. 뭐이기도 하다. 도형의 방정식이기도 하다. 도형의 방정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참고로 양변에 2를 곱해도 되죠. 그러면 이 식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요는 뭐라고 보시면 된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x좌표하고 y좌표의 개수가 다르면 타원 또는 쌍곡선으로 그려지니까 타원 또는 쌍곡선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얘가 만약에 x자 인수분해가 되면은 만약에 여기 막 x, y 이런 거 있어. x자 인수분해 나오면 그 인수분해 되면 직선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xy라는 항이 없고 xy 계수가 x제곱 y제곱 계수 같으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별다른 이 일반형으로 나오면은 원의 방정식에서는 거의 99%를 뭘로 바꾼다? 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뭐를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냐면 완전 제곱식 이용하죠.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요 C의 의미를 굳이 찾자면 C가 빵일 때 요 원이 원점 지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애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 그리세요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 그리세요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가지고 그쵸? 중심은 어떻게 되고 1 마이너스 1이고 단지름 2죠. 그지? 반지름 2지. 아 안 낚이네. 루트 2죠. 아 낚아야 기분이 좋은데. 반지름 2라고 하면 맨날 낚이는 친구들 한 명씩 있죠. 음. 반지름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세요."라고 하면 졸라고 자신 있게 탁 이렇게 "선생님 1 마이너스 1 쌤 이거 사삼면좌표." 딱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맞아 틀려? 틀렸다라는 거야. 왜? 요 상수항 0이잖아. 원점 지나도록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을 원점 지나도록 옮겨서 그려야 돼요. 되셨나요? 그치.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쓱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방을 그리실 때 항상 요 원 안에 중심이 포함이 되는지 원점을 지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이 원점이 원 밖에 있는지를 좀 유심히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요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거는 오늘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원의 방정식을 이제 식으로 푸는 내용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교과서에.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은 원의 방정식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 첫 번째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원래 단원도 두 개가 돼 있어요. 원의 방정식 그다음 원과 직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만 다루고 두 번째 원과 직선에서는 그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원의 방정식 파트도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해석기하는 어떤 나눔이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대수로 조지는 파트라고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앞부분에는 대수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계산하는 파트. 식 세우기 하고 계산하고 뭐 표준형 바꾸고 뭐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원은 또 기하적 성질이 많잖아. 그래서 기하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방법이 뒷파트에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원의 방정식은 식으로 풀지 기하로 풀지 일단 빠르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좀 식으로 푸는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녀석이 x축에 접한다. 자 요렇게 나오면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고 하시면은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얘를 요렇게 의미하죠. 얘가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이고 요렇게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요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죠, 원이. 자 위에서 접한다. A, B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때 반지름 얼마 나온다? 이거 왜 이러냐? 이때 반지름 얼마 나와? 세로로 된 길이는 무슨 좌표차? Y 좌표차. 네, B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아래쪽에 있으면,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이때 반지름은요? Y 좌표 차지. 죽을래? Y 좌표 차는 세로로 된 길이는 Y 좌표 차지. 항상 위에서 아래 좌표를 빼야 돼요. 마이너스 B죠. 만약에 이 좌표가 1, 마이너스 2면 반지름이 마이너스 2가 아니고요. 반지름 2가 되죠. B가 음수입니다. X축 아래에 있으면. 그러니까 Y 좌표 차 할 때는 항상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셔야 돼요. 이 국룰이야, 국룰. 절대값을 붙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Y 좌표 차 할 때는 길이는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셔야 돼. 너네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잖아. 필기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요 녀석이 X 좌편이 B고 A고 Y 좌편이 B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A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B가 나온다. 이거 맨날 틀리잖아. 플러스 2분의 1 AB 해가지고. 그러지 말자고요. 항상 X 좌표 차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Y 좌표 차는 위쪽 좌표에서 아래쪽 좌표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식 세우기 할 때는 어떻게 식 세우느냐? 식 세우기 할 때는 문자 2개로 식 세울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둔다면 이 친구는 R제곱인데 R제곱이 플러스 B든 마이너스 B든 어찌됐든 B제곱으로 계산되죠. 이렇게 식 세우기가 가능하고 뭐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푸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외워야 될 공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치? 직관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Y축에 접할 때 자, Y축에 접할 때 자, Y축에 접할 때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Y축이 있고 중심의 좌표가 자, 오른쪽에 A, B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반지름은 얼마고? A고 왼쪽에 A, B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때 반지름은 얼마다? 마이너스 A다. 그래서 이것도 식 세우기 할 때 이렇게 식 세우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가 몇 삼면에 있을지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문제 조건을 읽으시고 1삼면에 있다라고 보신다면 이 친구 좌표를 이렇게 정사각형 나오죠. 중심의 좌표를 R, R이라고 두셔가지고 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식 세우면 됩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2, 3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요때는 요렇게 정사각형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식을 요렇게씩 세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요거 관련된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까요? 일단 요거는 보낼게요. 뭐 예를 들어서 x축, y축에 접하면서 동시에 2,1을 지난대. 자, 그럼 요 원의 중심은 몇 사분면에 있어야 될까요? 2,1을 지나려면. 요 2,1 자체가 1사분면 좌표니까 요 원의 중심도 1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씩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게 되면 전개했을 때 신기하게도 반지 이름이 2개 나와요. 그럼 답이 2개인가요? 네, 답이 2개예요. 그럼 왜 답이 2개가 나오지? 자, 2,1을 지나는 원은 반지 이름 1인 원도 있지만 반지 이름이 5인 원도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네요.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네. 반지 이름이 대략 맞죠? 5인 원도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2개 나오게 되죠. 아니,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잘 보이는데 얘가 잘 안 보여요. 얘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지나는 원이 잘 안 보입니다. 착시가 생겨서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식으로 구하면 나오긴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쭉쭉 풀잖아. 그게 맞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오히려 맞아. 2개네? 그럼 2개. 이렇게 답 2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고난도로 가시면은 x축, y축, 그리고 y는 x 플러스 2의 세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요거 이제 개수 몇 개일까요? 요런 게 좀 어렵거든요. 마음이 착한 친구는 보일 텐데. 이 세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거 보여요? 몇 개 보여요? 이 세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 몇 개? 업, 업, 정답을 아무도 못 맞추네. 자, 힌트.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디 위에 있다고 했어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4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보이셔야 돼요. 마음이 착하면 보여요. 하나, 둘, 셋, 네 개. 음. 그치.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와, 생각하지도 못한. 깜짝 놀랐네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예, 요거 아까 전에 그냥 이 개념할 때 그냥 음 '당연한 소리를 왜 하지?' 뭐 이러잖아. '당연한 소리를 왜 하지?' 이게 문제로 나오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여기에 있으면 원을 이렇게 키워 보는 거야, 마음속으로. 원을 이렇게 키워 보는 거지. '여기 하나 있네.' 요쪽에서도 이렇게 키워 보는 거 원을. '아 여기 하나 있겠네. 여기서 얘는 안 나오겠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자, 대수적인 내용은 거의 다 했고요. 대수적인 얘기 쪼끔 더 해 볼까요? 쪼끔 더. 이것도 되게 오늘 지금 20분 만에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치의 방정식. 자치의 방정식. 자치의 방정식은 뭘까요? 자치란 동점이 지나간 흔적이죠.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좌표 P가 있는데 A, B가 있대요. A, B는 B가 2A 플러스 1을 항상 만족한대요. 자치의 방정식으로 가서.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족하는 좌표도 뭐 있겠어? A가 1이면 1,3 있겠네? A가 0이면 0,1도 있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있고요. 요런 이건 정수인 좌표들을 쭉 놓은 거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집어넣으면 '직선으로 나오겠다.' 요런 생각이 들죠. 그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잘 봐요. 얘를 자 요렇게 바꿔 볼까요? 식이 똑같죠? 그래서 자취생이 만든 방정식이요? 죽을래요? 이제 봤네 채팅. 와 미치겠다. 선생님이 인제 29 살이니까 자취 9년 차예요. 선생님 20살 때부터 자취했으니까. 자취 9년 차입니다. 음. 그 앞에 일자 떼지. 9년 차. 잘했어. 자취 9년 차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취 방정식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게 기울기가 2고 이 xy에 대한 방정식을 딱 보면 이게 바로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취 방정식에서 동점을 x, y라고 설정을 해 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 xy에 대한 관계식이 보다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a, b라고 두시는 것보다 x, y라고 두시고 우리는 이 xy에 대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직선 아니면 원 아니면 포물선으로 보이게 될 거야. 이게 자체 방정식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인제 자체 방정식은 인제 x, y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
자, 동점 P가 있는데 얘가 2t, t-1을 만족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돼? 움직인대. 그렇지? 움직이는 자체 방정식. 자, 설령 다른 문자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자체 방정식은 동점을 뭐라고 두자? x, y라고 두면 자, 요런 식이 나오죠. 그렇지?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매개 변수 함수죠. 이적분에서 나오죠. 매개 변수 함수. 으악. 극혐. 자, 지울게요. 자, 요렇게 x, y라고 두면 자, 뭐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냐면 x, y, t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를 끄집어내는 거야? x, y에 대한 방정식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어떻게든 t를 제거를 해가지고 뭐를 하자? x, y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면 얘가 뭐 직선이든 뭐이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 t 대신에 뭐 잘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가 직선으로 그려지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체 방정식 대표적인 문제 하나 해볼까요? 자, 점 A가 0,0이고요. x-2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이 친구 4. 위의 점 B가 있어요. 선분 AB의 중점 자체 방정식으로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어렵죠?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식으로 푸는 겁니다. 점이 몇 개 나오나요? 얘들아, 여기서 점이 몇 개 나와? 일단 점이 몇 개, 첫 번째. 점이 몇 개 나온지를 찾아서 얘네들을 전부 다 좌표로 바꾸셔야 돼요. 점이 몇 개 나온다. 아니,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 이 문제에서 점이 몇 개 나와? 점이 3개 나오죠. 점 A, 점 B, 중점. 그래서 점이 총 3개 나옵니다. 점 A가 있고 B가 있고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둡시다. 일단 점이 몇 개 나오는지를 찾아요. 이거 2개라고 하시는 친구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좌표로 바꾸는데 자, A, B, M 중에 누구의 자치를 구하는 거예요? M의 자치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 y라고 두고요. A는 0,0, 자, B는 A, B라고 둡니다. 자, B는 어떤 힌트가 있어요? 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다고 했지.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자, 여기에 있는 XY하고 여기 있는 XY하고는 같은 XY야, 다른 XY야? 같은 X야, 다른 X야? 다른 X죠. 왜? 얘는 파란색이고요. 얘는 검은색이에요. 죄송해요. 자, 알았어, 안 할게. 자, 알았어, 안 할게. 미안해. 워워워워워. 자, 안 할게. 자, 보면 얘는 좌표로서 내가 있잖아. 여기서 A, B라고 둘 수도 있었잖아. 얘는 좌표로서 의미 X, Y고 얘는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함수로 그러니까 원의 반정식으로 음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X, Y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얘랑 얘가 겁나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 버리세요. 대입해 버리고 위에 있는 식은 헷갈리니까 더 이상 보지 마. 헷갈리니까 보지 마. 대입 빨리 해 버리고 그냥 안 봐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돼? AB의 중점이라고 했잖아. A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중점 공식 이용하면은 2분의 A, 2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2분의 A고 Y는 어떻게 돼? 2분의 B지.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녀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A, B를 제거를 해가지고 X, Y에 대한 관계식을 끄집어내면 되니까 A 대신에 뭐 넣고 2X 넣고 B 대신에 뭐를 넣자 2Y를 넣자. 대입하시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요 녀석 2로 묶어내고 그럼 제곱수로 나가게 되겠죠. 양변에 4로 나누게 되면 요렇게 되는데 어라? 뭐네? 원이네?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이 1인 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내가 이 문제 자체 방정식을 풀면서 그림 그린 적 있어요? 없지. 이 자체 방정식이 원이 될 거라고 예측 자체를 했어요? 예측 자체도 안 했어요. 그냥 식으로 갈긴 거야. x, y라고 풀고 그냥 식으로 디립다 갈겼어. 그럼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나온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내분점, 외분점 공식,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냥 공식 전개 하시면은 뭐가 나온다. 원 아니면 직선 아니면 나온다. 근데 얘를 굳이 기하적으로 풀고 싶다. 굳이 기하적으로 풀고 싶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암실에 가서 자,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손정등으로 딱 비추면 자 1m 거리 떨어진 곳에서 손정등을 딱 비춰요. 나무의 높이가 1m. 그럼 2m 떨어진 거리에서 이 나무는 어떻게 비춰요? 벽에 이렇게 비치겠지. 그럼 이 나무의 높이는 몇 미터가 되나요? 2m가 되지 않나요? 요거를 이제 닮은 위치라고 하거든요. 좀 잘 봐. 여기에 한 점이 있지. 원 위에 점 B가 있단 말이야.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2,4야. 그쵸? 자, 여기에 딱 중점이 되도록 어떻게 되는가? 요 B는 빙글빙글 돌아가요. 요 중점이 되도록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 원에서 중점 찍어주고 여기 원에서 중점 찍어주고 이 중점들이 어떻게 되는가? 빙글빙글 돌겠지. 이 중점들이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되도록 돌아가겠어요? 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요 한 떨어진 한 점하고 딱 중점에 접선의 중점에 접하면서 요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원이 이게 정점, 얘가 정점이고 내가 동점이면 계속 이제 중점을 찍는 거야. 여기서 중점 찍고 여기서 중점 찍고 여기서 중점 찍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중점들이 원으로 돌아가는데 그 원의 반지름은
원래 원의 반지름의 절반이 되고요. 요 원의 중심도 요 떨어진 정점과의 어떻게 되는가? 중점에 찍히게 된다. 는 거를 몰라도 돼요. 그냥 식으로도 나옵니다. 알겠지? 이게 요게 나는 좀 멋있어 보인다. 그럼 이걸로 하세요. 근데 이걸로도 돼요. 둘 중에 하나로만 되셔도 됩니다. 둘 다 하면 아주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기하적인 특징이 좀 많기 때문에 요렇게 좀 기하로 접근하시는 풀이를 선호하기는 하지만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요런 거 한번 해 볼까요? 요런 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점 A가 0,0 이고요. 점 B가 5,0 이에요. AP 대 BP가 2 대 3이 되도록 하는 2 대 3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자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인제 애들이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해 가지고 내분점, 외분점 이러거든요. 자, 일단 내분점, 외분점 급발진하면 안 돼. 내분점, 외분점 아니에요. 내분점, 외분점은 자, 선문 안에 있는 녀석이 2 대 3으로 쪼개지고 선문 밖에 있는 점이 2 대 3으로 쪼개지는 거지. 요 점 P는 좌표 공간 위에 있어요. A, B가 있으면 요 공간 위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2 대 3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내분점, 외분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를 그냥 어떻게 된다. 요 점을 뭘로 바꾸고 좌표로 바꾸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P를 x, y라고 두고 자체 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내항과 외항을 곱하시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3AP가 뭐가 돼야 돼? 4BP가 돼야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제곱식이 조금 낮기 때문에 9AP 제곱이 16BP 제곱이 된다. 요렇게씩 세울게요. 그러면 AP 제곱은 뭘로 나오냐면 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고요. 16 곱하기 BP 제곱은 뭘로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 요렇게 나오죠. 전개한 다음에 이항하시게 되면 이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9죠. 여기 잠깐만 여기가 2죠. 여기 4죠. 어쩐지 답이 이상하게 나오더라. 죄송합니다잉. 이항을 하시게 되면 5x제곱 플러스 40 x 마이너스 100 플러스 5y제곱은 0이 되고요. 요거 5로 나누신 다음에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적당하게 계산을 해 주시면은 오라? 뭐가 나오네? 원이 나오네? 내가 이거 원방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그치? 그냥 식으로 풀었어요. 이 원을 뭐라고 하느냐? 아폴로디우스의 원이라고. 이 아폴로디우스, 아폴로 모식갱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원은 기하적인 성질이 많기 때문에 기하로 살짝만 좀 볼게요. 아, 내가 잘못 구했어요? 계산을? 계산을 잘못했니? 자, 여기 잘 봐. 잘 보시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지. 반지름이 얼마? 6이지. 그럼 요쪽 만나는 점이 어떻게 돼? 여기가 2,0이고 요 반대쪽은 마이너스 10,0 될 거야. 그리고 AB 좌표를 찍으면 여기가 A 좌표죠. 그렇죠? 원점에 해당되시는 A 좌표. 이렇게 원점으로 좀 표시해두면 조금 더 나으려나? 자, 원점으로 표시하면 조금 더 낫죠. 편안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B 좌표죠. 그러면 잘 봐. 이 원을 그려봤더니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동점이 굴러가냐면 요 AB하고 몇 대 몇이 된다. 2대 3이 되도록 일정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여기랑 여기도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2대 3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요렇게도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자, 요렇게도 선분의 길이비가 2대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길이비를 이루면서 동점이 쭉 움직여지면 원으로 그려지는데 얘가 아폴로디우스의 원이고, 자, 원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친구, 이 X축이 어떻게 되는가? 대칭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잘 봐. 이 대칭성을 이용을 한다면 요 2,0이라는 점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B에 어떻게 되는가? 2대 3 내분점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0이라는 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선분 AB에 어떻게 되는가? 2대 3 외분점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는 원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지금 있잖아. 그나마 좀 간단한 좌표인데도 식이 이렇게 들었거든. 만약에 좌표가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4,1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식 여기 밑에 그 개판 나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면 진짜 개빡친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3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신 다음에 얘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가지는 원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기하로 푸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요 정도로 해주면은 이제 뭐 다치 같은 경우도 대충 설명이 됐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공식만 설명을 하면은 대충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좀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